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 술술 아나운서 기른영입니다. 네, 오늘장 드디어 양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빨간불을 켰는데요. 어제 걱정하셨던 분들 오늘은 이제 조금 안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도 국채금리와 유가 또 환율이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보스틱 여는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까지 더해져서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제 곧 발표될 PPI와 CPI 지수에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또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오늘장 모처럼 참 기분 좋은 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런 장에선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할지 이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빅스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지금 2주 만에 뵙죠. 두 번째 만남인데 그 길었던 연속된 연휴가 끝나는 그 2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증시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수익 보기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또 수익을 챙겨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교육 오늘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대표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그냥 짧게나마 설명을 먼저 드려보자면 시가총액 1등과 2등의 강세 속에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했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오늘 증시 브리핑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 사실상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기본으로 어느 정도 기타적인 부수 업종들까지 이 수혜를 받아왔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가적으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까지 발표가 되면서 오늘 사실상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 업종의 이 강세가 시장을 상승으로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겠죠.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일 미국 증시에서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이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기대감이 동반되는 그런 발언들과 이 시장의 분위기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배경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여기에 따른 투심까지 일부 회복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사실상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금일 국내 증시까지 연이은 훈풍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또 한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증시에서는 어느 큰 타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지속적인 똑같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사실상 증시에서는 학습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이런 하락,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추가적인 이슈들을 또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중국에서도 좀 좋은 이슈들이 나오게 됐죠. 여기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슈들이 나오게 됐고 중국 증시는 물론 이 분위기가 국내 증시까지 전파가 되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를 좀 잡아볼 게 있는데 사실상 오늘 증시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가장 큰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외국인들이 사실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엄청나게 누적을 쌓아놨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올라가고 싶어도 외국인들이 계속 짓누르다 보니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배경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서 어느 정도 이런 악재들도 해소해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앞으로 제일 큰 이슈
이슈, 금리에 대한 인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매수로 전환해주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이 탄력적으로 좀 나오게 되었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물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코스닥에서만 일부 매수를 해주고 코스피는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지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그동안 매도세를 그렇게 누적을 시켜놨던 거를 일부 청산을 하고 다시 선물로 전환했다는 점은 우리가 또 이게 특징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이어질지는 앞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네, 그럼 내일 증시는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굉장히 좀 좋게 마감됐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모두 2%대로 상승이 마감이 되었는데 네. 내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오늘 9시 반에 P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쵸? 내일 9시 반에는 또 뭐가 발표돼요? 이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이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CPI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느냐? 앞으로 발표될 11월 달 FOMC 회의에 이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크게 작용이 될 지표인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네. 8월 달에 CPI는 사실상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크게 상승되었던 부분들이 8월 달 CPI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CPI 자체가 이 9월 달에 반영된 분이 발표가 되게 됐을 때는 네.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타격을 또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CPI까지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을 한 차례 크게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일 증시는 우리 국내 증시는 CPI가 발표되기 직전에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CPI가 발표되기 직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늘 상승 부분에 대해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은 어느 정도 많이 눌려있던 상황에서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큰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일단 PPI와 CPI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스 대표님과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거나 샵 3772로 저희 빅스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일정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장을 좀 한 줄 표현한다면은 네.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고 조금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커플링 현상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어제 미국 증시가 우리 국내 증시처럼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배경으로 깔려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 CPI 이후부터 이 증시가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흘러간다면 국내 증시도 그만큼 상승 흐름을 좀 연이어서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제가 그 내일의 증시 방향성에서 깜빡 얘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네. 왜 어떤 것이냐면 내일 만약에 내일 이후부터 시작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많이 눌려 있었던 것도 팩트고요. 네. 그리고 증시의 눌림 대비 개별 종목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눌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증시는 뭐 2%, 3% 단일적으로 하루하루 캔들을 본다면은 많이 내려봐야 뭐 2%, 3%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게 누적됐을 때 약 2주가량의 하락폭이 무려 15% 가까이 코스닥 기준으로 거의 15%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근데 막상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굉장히 크게 눌렸기 때문에 많이 눌렸던 종목들 어떻게 보면 30%까지도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증시가 이제부터 반등에 대해서 조금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우리가 아직 시드를 조금 남기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직 매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증시는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더 그동안 관심 있게 봤던 테마나 종목들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정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QR코드 링크 들어가시면 노란 톡방에서 저희가 더 많은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빅스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그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는데 어떤 이슈들이 또 원인으로 작용했을까요?
있을까요? 오늘 2차 전지가 제가 아까도 이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오늘 시장에서 이 상승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 업종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이 훈풍이 지속되고 있었고, 우리가 또 하나를 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 폐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오늘 좀 나오게 됐어요. 네. 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그동안 우리가 폐배터리 양극재에서 이 리튬에 관련된 이 어느 정도 회수 가능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2차 전지를 사용하고 폐배터리가 됐을 때 여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들을 나중에 추출을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이 기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이 재활용에 활용하는 이 건식 공정에 대한 적용을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한 회수율이 무려 97%가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훈풍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네. 폐배터리 관련주들에게는 또 특히나 추가적인 급등 현상까지 오늘 좀 나오게 됐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2차 전지가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가 다시 볼 만한 종목들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제가 2차 전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부터 6월달, 여러분들 6월달, 7월달 기억나시죠? 에코프로가 막 크게 올랐다가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네네. 지수도 한번 천차례 크게 눌렸던 적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의 조정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2차 전지, 아마 그때 당시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막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결국 막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나만 없어 2차 전지, 나만 없어 에코프로 현상이 시장에서 나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이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것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됐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부터 6월달, 7월달부터 지금 10월이잖아요. 약 4개월가량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공략하지 못했던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의 차트를 살펴보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쭉 눌려왔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기간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확실하게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동반이 됐을 때,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서는 2차 전지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성장성이 높고 재료가 탄탄하다면은 2차 전지 지금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우리가 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의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두 가지의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 종목 지금도 사도 되나?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코스모 화학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었죠. 첫 번째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금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이 코스모 화학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화면상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딱 보더라도 아실 거예요. 지금 화면상 지금 얼마까지 올랐어요? 코스모화학. 저점에서부터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어디까지 올라갔죠? 거의 10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대략 여기에 대한 상승폭이 500%에 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금양 이런 종목들도 이만한 상승폭을 다들 만들어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종목들은 뭐였었죠? 2차 전지에 관련주들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지금 4개월가량 지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4개월이 뭐예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4월 10일 날 고점을 만들어내고 나서부터 10월까지 지금 딱 6개월이 지났네요. 4, 5, 6, 7, 8, 9, 10. 딱 정확하게 그 기간 동안 정확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완전한 저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적어도 뭘 할 수 있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상승 재료가 탄탄하게 받쳐져 있다면은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부터는 상승폭이 다 반납되었을 시점부터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내려왔던 가장 큰 저점이 4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지지 구간이 받쳐지게 됐을 때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3만 원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전에 이 종목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랬죠? 추가적 바닥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일봉으로만 보여드렸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뭐가 보여요? 정확하게 지금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이어서 나오고 있죠. 이때 당시 1차 상승, 2차 상승까지 나오게 됐고 지금 하락 파동이 나오게 됐을 때는 2차 하락 파동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가고 있고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 지점까지의 이 흐름이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수급이 동반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2차 상승 파동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부터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을 때 2차 상승 파동까지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못해도 그 이상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차 상승이 있죠. 2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그 상승폭 이상의 수익률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만큼의 수익률을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 또 코스모 나중에 우리가 잡지 못하고 코스모하기 10만 원 이상 올라갔어.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또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또 나만 없네? 할 게 아니라 2차 전지는 성장 배경이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아까부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종목 코스모 화학을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볼 거냐? KN솔이라는 종목을 볼 거예요. KN솔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아마 좀 최근에서야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리튬 관련주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소재 관련주를 살펴봤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2차 전지에서도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테마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KN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장비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우리가 차트에 그동안 히스토리를 잠깐이나마 살펴보자면 이 종목은 2021년도부터 언제까지 2023년도 초반때까지 긴 바닥을 오랫동안 다 잡아왔어요. 특히나 바닥을 잡아오는 와중에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 중간중간 보시면 지금 수급이 동반되어 있는 이 윗꼬리가 달려있는 캔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윗꼬리들만 봤을 때 이 종목 그냥 상승 잠깐 나왔다가 또 빠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저와 일찌감치 같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차트를 보고 매수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 오랜 기간 동안 오래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종목들은 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뭘 만들어내느냐? 수급이 동반된 윗꼬리가 달린 캔들들을 자주 만들어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때 당시에 윗꼬리가 달린 캔들들을 여러 번 만들어내면서 뭘 해요? 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위에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다 소화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 이후부터 또 한 번의 재상승이 나오게 되었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을 만들어내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2차 전지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였다 조정을 보였던 시기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지 구간이 받쳐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점에 있어서 이 관망이나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지 구간이 짧게나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KN솔도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두 종목 다 매수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실까요? 여기서 사실 그 두 종목 중에 조금 더 점수를 매겨준다고 한다면은 네. 여기서 밝혀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조금 더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런 디테일한 정보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QR코드를 찍고 함께 하셔야 저랑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는 코스모 화학과 KN솔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여기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저희 빅스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히든 종목은요. 제가 이 종목을 좀 테마적으로 살펴봤을 때 네. 재료가 굉장히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에요. 오.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재료들을 갖고 있냐? 네. 대표적으로 방위산업, 그리고 드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좋다라고 2차 전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2차 전지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소 그리고 네. 메타버스의 재료까지 가지고 있어요. 5가지. 네, 5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재료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재료에 대해서 이 기업이 확실하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승폭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때 지금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인하됐을 경우에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는 업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기술주들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주들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 관련주들 이런 대표적인 테마들이 왜 갑자기 요즘 들어 뜨기 시작했을까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뭐 11월 달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점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졌을 경우에 이 대표적인 기술주 이 드론이나 이제 UAM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종목을 오늘 드론 관련주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드론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오늘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좀 오늘 시장을 보셨더라면 그리고 이슈를 조금 더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정부에서 나온 이슈를 하나 보시게 되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오늘 뭘 했냐? 앞으로 이 8,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내 이 한국도 발을 맞춰보겠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모빌리티 선도국가를 위해서 이 모빌리티 혁신법을 통해 이 앞으로 선진국가를 향해 좀 어느 정도 발 맞춰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드론이나 UAM 관련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가지고 나온 종목 지금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재료도 좋고 정부의 정책도 있고 올라갈 가능성 높지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근데 제가 지금은 이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차트까지 같이 한번 공개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앵커님의 입장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휴대폰 부품 제조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거나 QR코드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로 빅스 2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시장에서 올라갈 테마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슈를 배경으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업종, 사실 오늘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슈가 있었던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될 테마 2가지 제가 오늘 풍력 에너지와 클라우드 테마를 교육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테마는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마침 있었더라고요. 자, 유럽연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법안을
법안을 최종적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 풍력 에너지들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종 에너지 소비 기준 중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10% 상향을 법제화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기존의 목표 32%에서부터 몇 프로까지 올라요? 2030년도까지 무려 42.5%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이게 어떠한 얘기냐? 그동안 우리가 전력을 소비하는 양 중에서 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의 비중이 무려 42.5%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여기서 유출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재생에너지 관료주들에 대한 수혜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이슈를 또 하나 좀 찾아볼 게 있는데 이 중국산 핵심 수출 품목의 불공정 보조금 조사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앞으로 국내에 있는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 이 중국산 이 핵심 수출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이어 풍력 터빈 그리고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WTO 규정을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이슈화가 됐을 경우에 중국산 풍력 관련주에 대한 기업들의 제품들이 조금 더 이 점유율적인 부분이 조금 더 축소될 것이고 이 국내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풍력 에너지 기업들의 이 제품 수혜가 조금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슈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풍력 에너지에 대한 수혜가 점점 커질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움직임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변동성이 크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풍력 에너지를 살펴보는 것이 맞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공략 팁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바람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전략을 생산하는 에너지를 바로 풍력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장 경제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풍력 에너지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태양광 에너지가 있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태양광 에너지에 관련주들은 이 풍력 에너지들에 대한 움직임보다 조금 더 더딘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풍력 에너지다. 그만큼 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했죠. 유럽 내 그린 산업 성장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 업종으로 부각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이 수혜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종목들일 거예요. CS-인드. 풍력 에너지 관련주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CS-인드잖아요. 이 CS-인드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기의 기둥 부분인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상 풍력 타워의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CS-윈드는 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기업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동국산업이 있습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지주사예요, 지주사. 근데 이 지주사가 종속회사를 통해서 풍력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동국 SNC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동국 SNC의 최대 주주예요. 근데 이 동국 SNC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 풍력 발전기용 윈드타워를 판매를 하고요.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이나 이 풍력 발전단지 건설의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동국 SNC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동국 SNC를 공략하면 되지 왜 동국산업을 공략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국산업이 제가 아까 전에 지주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주사가 동국 SNC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풍력 발전 관련주 중에서 또 다른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재료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보다 이 종속회사들보다 상승폭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차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물론 조금 이따가 같이 볼 거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을 볼까요? 포메탈이라는 종목을 볼 겁니다. 이 포메탈이라는 종목은 사실 단조 부품 기업이에요. 단조 부품 기업인데 종합 단조 정밀 기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단조 부품 기업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풍력 타워에 대해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로봇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단조까지 같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료를 따진다면 로봇과 풍력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 총 3개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 되든 로봇이 되든 이 풍력 발전이 되든 어떠한 재료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기업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3개의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고 이 3개의 종목 이외에도 SK 오션 플랜트나 금양 그린파워 그리고 유니슨 등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유니슨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 분명히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막상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익을 크게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이 차트의 끼들을 보면은 이 종목들은 한번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가기도 하지만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인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좀 동반이 되고 있을 때 그리고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타이밍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같이 접근을 해보자라고 제가 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차트를 잠깐 이제 같이 살펴봐 드릴 건데 대표적인 첫 번째 종목으로 볼게요. 우리가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이 CS 윈드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번 조정의 시작, 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의 급락부터 시장에 눌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이 CS 윈드 같은 종목도 역시나 이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쭉 연이어서 하락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때 당시 하락에 대해서 거래량이 실려 있는지 안 실려 있는지에 따라 이 종목이 정말로 하락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의 조정인 것인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85,000원대부터 52,000원대까지 몇 프로가 늘렸어요? 무려 30% 가까운 이 하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이 어느 정도 이때 당시 아랫꼬리를 길게 말아 올리면서 다시 상승을 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이 수급이 오히려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에 대한 거래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종목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이 종목 지금 잡아도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이슈를 살펴봤을 때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차피 나중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 IRA 입법을 기본으로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 차트를 봤다면은 월봉 차트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월봉 차트의 기간이 어느 구간이에요? 52,000원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종목이 2020년도부터 이 종목이 이때 당시에 주가가 10,000원대였어요. 10,000원대였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0만 원까지. 무려 10배가량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 지금 멈춰있는 구간이 하락이 멈춰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그동안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지지 구간에서 멈춰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체크 구간이 어느 게 있을까요? 자, 60일평선이 있겠죠. 월봉상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게 되면서 따라 올라오게 되면서 캔들이 여기서 하락이 멈추게 됐어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지 여기서 상승이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캔들이 뭉쳐있는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까지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나마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짧게나마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공략 방법은 그리고 전략 그리고 교육 방법은 제가 나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만 따로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종목으로 CS 윈드를 봤다면 두 번째 종목을 또 봐야겠죠. 아까 전에 두 번째 종목 어떤 게 있었어요? 동국산업이 있습니다. 동국산업. 사실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이것도 결국에 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던 배경에는 2차 전지가 있었어요. 철강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풍력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재료가 있었죠. 이 두 가지의 재료를 넘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소재 관련주로 급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은 결국에 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 상승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흐름이 지금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충분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왜일까요? 자, 충분히 이때 당시에 올라가기 직전까지의 주가로 내려왔죠. 그리고 일봉상 지금 어디에 있어요? 초장기 이평선 480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 이후부터 이 하락폭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속도가 점점 늦춰질 거란 얘기예요. 그만큼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일봉상 이렇게 살펴봤다면 월봉에 대한 자리를 볼까요? 자, 아까 전에 봤던 2020년도에 대한 상승분, 긴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근데 이 종목의 히스토리를 보자면 2000년도 초반때, 2007년도에 이때 당시에도 한번 거대한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길게 받았고 다시 한번 뭐가 나와요? 그동안에 보여주지 않았던 거래량이 지금에서 터져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차트를 잠깐이나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종목 지금 다시 접근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다? 자, 수급이 더 크게 발동되면서 뭐가 돼요? 윗꼬리가 생겼다. 이 윗꼬리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기존에 있었던 이 악성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악성 매물대를 1차적으로 소화를 해놨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크게 눌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고 있지 않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단발적으로 단기 반등에 대한 매수만 노리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CS인드나 동국산업 두 개의 종목 다 공통점이 뭐예요?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놨고 충분한 조정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반등을 노리면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마지막이에요. 자, 이 종목은 앞서서 봤던 두 개의 종목보다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 CS인드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꾹 이어서 눌러서 하락만 했다면은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큰 상승을 보였다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길게 이어왔다는 점이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이 포메탈 같은 종목은 특징이 뭐가 있냐? 그냥 오랫동안 박스권 흐름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거예요. 자, 고점 4,390원부터 저점 얼마예요? 3,010원대까지. 이때 당시에 7월 26일 날 장대 연봉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날 지수 차트를 훑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날 뭐가 있었죠?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예요. 그럴 때 지수가 크게 눌리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도 이 지지 구간을 버텨주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악재로 하락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당시의 하락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구간을 길게 놨을 때 막상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중간 구간에 위치해 있겠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 긴 시간 동안 저점을 찍어내면 뭘 하고 있어요? 다시 고점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반복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을 찍어냈죠, 최근에. 저점 찍어내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 4,250원까지 완벽한 100%의 확률로 올라간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 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종목은 우리가 손절가를 잡기가 쉬워진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손절의 기술입니다. 손절을 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종목들을 물려있는 채로 갖고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든 이 종목의 패턴을 파악하고 정확한 손절가를 잡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더라도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을 때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기대 수익률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총 3가지의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 첫 번째로 CS윈드랑 두 번째, 아까 어떤 게 있었죠? 동국산업이 있었습니다. 그 동국산업 두 개의 종목들은 반등에 대해서 노려본다면 이 세 번째 종목은 박스 구간 안에서 안전하게 손절가를 잡고 공략한다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풍력 에너지 관련주 정확하게 공략하고 싶은 방법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풍력 에너지에 대한 관련주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후 앵커님의 방 입장 방법 안내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서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빅스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강의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 공부를 했다면 두 번째 테마는 제가 뭘 준비했다 했죠? 클라우드 테마로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클라우드가 대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어떤 관련주고 어떠한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슈도 살펴봐드리고 그리고 왜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 자, 뭐의 약자예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아마존에서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7.85조 원, 그냥 거의 대략 8조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8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7년까지 한국 고객 수요의 증가에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5년 동안 투자한 금액, 최근까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아마존 웹서비스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얼마를 투자했냐면요. 여기보다 8조 원보다 약 3분의 1가량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이 고객에 대한 인프라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고객 소외도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만큼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돼요? 데이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이 점점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국내 인프라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그리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마존 웹서비스가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게 클라우드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 생성형 IA 도입의 가속화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한 이슈를 가지고 두 개의 테마를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아까 전에 봤던 클라우드 테마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테마는 AI 테마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클라우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는 어떤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네이버에 있는 클라우드, 여러분들 많이들 사용해 보셨죠? 그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자, 클라우드는 개인 또는 회사 PC에 서버에 담겨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자료를 중앙 시스템인 클라우드 서버에 모아놓고 이용하는 시스템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이 서버가 부족해, 데이터가 부족한데 어디다가 좀 맡겨놓고 싶어.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바로 클라우드 기업들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저장장치 확보가 우선인데 이 대용량 서버 설치나 공급 업체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자, 앞으로 고도화되고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 말 그대로 데이터 시대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해당 테마를 분류해놓고 관심을 가져본다면 이 사실상 심심치 않게 데이터 관련주들, 특히나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들이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총 3가지의 종목을 볼 건데 첫 번째로 솔트웨어라는 종목이에요. 이 솔트웨어라는 종목 대표적인 클라우드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오늘 클라우드 관련주를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마존 웹서비스가 8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 솔트웨어라는 종목은요. 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여기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운영관리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장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강세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상한가도 한번 기록을 할 만큼 대표적인 클라우드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자,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을 주력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최근에 움직임을 좀 보셨던 분들, 이 시장을 조금 더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종목 움직임이 조금씩 있었죠.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인데 가상화나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클라우드 통합관리 플랫폼 칵테일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총 3개의 종목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다우 기술이나 더 좋은 비주온 그리고 K사인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죠. 자, 이렇게 좀 세 가지의 종목을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 세 가지의 종목 역시나 여기도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짧게나마 좀 보여드리자면 자, 확실해요. 재료는 확실합니다. 이번에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AWS, 아마존 웹서비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아마존 웹서비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게 바로 솔트웨어라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자, 이때 당시에 캔들을 하나를 뭉쳐보면 뭐가 형성됐어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윗꼬리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단타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스윙으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1차적인 상승을 보였고 다시 한번 전부 다 반납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윗꼬리를 또 만들어냈죠. 근데 이런 끼가 있을수록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공략하기 까다로운 건 맞지만 재료가 확실하게 붙어 있다면 이때 당시에 수급을 분석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큰 거래량이 붙었죠.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됐어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거래량이 크게 붙으면서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상승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에는 첫 번째로 이때는 여러 가지의 이 변동성이 좀 나왔다면 이때 당시에는 큰 변동성이 나오진 않아요. 양봉 나왔다, 음봉 나왔다,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나오는 그런 단조로운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때 당시 윗꼬리는 뭘 의미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때 보시면 윗꼬리 굉장히 많다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이 윗꼬리들이 점점 겹겹이 쌓이게 되면 뭐가 되느냐? 악성 매물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물리고 여기서도 물리고 여기서도 물리고 단타 치는 투자자들이 여기서 다 물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오늘의 장대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한 번쯤은 나올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표적인 대장주 솔트웨어 딱 하나만 오늘 보여드리고 여기서 마칠 건데 앞으로 제가 뒤에 있을 뭐 나무기술이나 아까 저기 보여드렸던 그 대표적인 종목들 두 개 또 추가적으로 있죠. 이것 말고도 앞으로 클라우드 관련주 중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캐치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들은 나중에 톡방에서 또 추가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교육 자료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자료를 가지고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빅스 대표님과 함께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빅스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내기 전에 간단하게 그 종목명 글자 수나 히든 종목 힌트 조금 알 수 있을까요? 히든 종목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응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입니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벌써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